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같은 배를 타고 평생을 함께 항해하리라 믿었던 형제, 자매가 어느 순간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 어릴 적 한 이불을 덮고 한 숟가락으로 밥을 나눠 먹었던 그 시절의 기억은 마치 희미한 흑백 사진처럼 멀어지고 이제는 서로의 삶에 대해 알지 못하는 혹은 알고 싶지 않은 아주 가까운 남이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왜 형제라는 이름 아래 가장 가까웠던 우리가 가장 멀어진 관계가 되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끈끈했던 피보다 얇은 물처럼 멀어져가는 관계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슬프고도 복잡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형제 관계가 나이 들수록 멀어지는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진솔하게 나누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서운함과 아쉬움을 다독이고 관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같은 강에서 흘러 다른 바다로 가는 물줄기. 어릴 적 형제는 한 몸과 같았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자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기억을 공유했죠. 작은 다툼 끝에 토라지다가도 금세 서로에게 기대어 울고 웃었던 기억.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고 등만 돌리고 있어도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은 어린 시절의 모든 풍경이자 안전한 울타리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강에서 시작된 두 개의 물줄기였습니다. 하지만 삶은 흘러갑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죠. 배우자를 만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직업과 환경에 적응하며 서로의 삶의 풍경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한 형제는 가족을 위해 안정적인 직장에서 착실하게 돈을 모으며 살아왔고 다른 형제는 자유로운 예술가의 삶을 선택했죠. 한쪽은 현실적인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은 삶의 자유와 의미를 우선시합니다. 서로 다른 삶의 속도와 가치관은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처럼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각자의 삶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마음의 강에는 작은 틈이 생깁니다. 왜 저렇게 살아? 나와는 너무 달라라는 생각들이 쌓여 결국 서로의 강을 건너지 않는 낯선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서로 다른 가정의 가장이 되고 아이들의 부모가 되면서 우리는 각자의 새로운 배에 올랐습니다. 서로 다른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오직 우리 가족이라는 작은 섬에 집중됩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연락할 일도 만나서 이야기할 일도 줄어듭니다. 이는 형제 관계의 소홀함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서운함과 아쉬움만 남게 됩니다. 둘째, 가장 날카로운 무기, 돈이라는 돌멩이. 삶의 방향이라는 강이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면 가장 날카로운 돌멩이가 되어 관계를 꿰뚫고 들어오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이 돌멩이는 평생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서로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하죠. 유산, 부양 혹은 경제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올 때 형제라는 끈은 가장 잔인하게 끊어지곤 합니다. 많은 형제들이 부모님의 유산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평생 부모님을 모시며 희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갈등은 결국 나는 더 받아야 한다는 억울함과 너는 양보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번집니다. 유산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나의 희생을 얼마나 인정받았는지에 대한 감정적인 싸움이 됩니다. 유산 분배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는 한 게 뭐 있다고라는 비난의 화살만 오고 갈 뿐이죠. 결국 돈 때문에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돈의 문제는 유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형제 중 한쪽이 사업 실패나 개인적인 문제로 돈을 요구할 때 이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돈을 주지 못하는 쪽은 죄책감과 미안함에 시달리고 돈을 받지 못한 쪽은 서운함과 원망을 품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왜 나한테는 도와달라고 하지? 내가 돈이 있으니 만만하게 보나? 와 같은 의심과 불신이 싹트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은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형제라는 이름 아래 이제는 서로의 지갑을 들여다보는 차가운 눈빛만이 오갈 뿐입니다. 셋째, 가장 무거운 짐 부모님이라는 십자가. 형제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이라는 커다란 짐을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짐의 무게는 모든 형제에게 공평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대부분의 책임을 떠맡고 누군가는 그 짐을 외면하죠. 이 불균형은 가장 친밀했던 관계를 가장 잔인하게 파괴합니다. 부모님의 병간호나 부양 문제를 두고 형제들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나는 직장 때문에 안 돼, 나는 아이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와 같은 핑계들이 오고 가면서 결국 한두 명의 형제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됩니다. 혼자 부모님을 모시는 자식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는가라는 원망이 쌓여갑니다. 이 원망은 결국 부모님을 향한 책임감과 더불어 다른 형제들을 향한 깊은 분노가 됩니다. 육체적인 고단함보다 더 큰 고통은 다른 형제들이 수고했어라는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는 정서적인 단절입니다. 혼자 외롭게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 외로움은 어떤 금전적인 보상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정서적인 소통이 단절되는 순간 형제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넷째, 왜 우리는 가까운 남이 되었을까? 이제 당신은 형제와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의 뿌리를 조금은 이해했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멀어진 것입니다. 서로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고 감정적인 소통이 단절되었으며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형제 관계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히려 더 솔직하고 잔인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인에게는 하지 못할 말을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는 서슴없이 내뱉었으니까요. 이 모든 상처와 서운함을 뒤로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더 이상 왜 이렇게 변했지? 라고 원망하며 과거에 머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미 서로에게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걸어온 두 개의 물줄기가 과거처럼 하나로 합쳐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현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삶의 방향을 존중하고 돈과 감정을 분리하며 각자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하는 것. 그저 한때는 함께였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걷는 두 개의 물줄기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형제라는 이름의 족쇄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과거의 추억을 아름답게 간직하되 현재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오롯이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다른 형제들의 책임이 아니며 그들의 삶에 당신이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각자의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나이 든 형제들이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주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